만약 친구나 동료라 믿었던 사람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간다면 그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절망에 빠지는 기분이 들기까지 할 텐데요. 이러한 일들은 연예계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버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친한 후배의 여자친구를 빼앗아 놓고 방송에 나와서 자랑스럽게 떠드는 인성 쓰레기 연예인 T.O.P.9를 소개합니다. 9위는 바로 유영석입니다. 1988년 가수로 데뷔한 그는 네모의 꿈, 세상에 그댈 속일지라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며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그야말로 잘 나가던 시절을 구가했습니다. 1965년생인 유영석은 당시 후배 김건모와 절친으로 통했죠. 3살 어린 김건모를 거의 동생처럼 챙겼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형다운 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당시 김건모는 한 여성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오늘날의 주당 이미지와는 달리 그 시절에 그는 술도 거의 못 마시는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건모는 그 여자와 함께 유영석을 만났고 피아노가 있는 자리에서 셋이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김건모가 술기운에 잠든 사이 유영석은 피아노 앞에 앉아 예술가적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후배의 연인에게 접근한 것이죠. 당시 그는 이미 3층짜리 집을 소유할 만큼 부유했으며 결국 그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관계를 맺었다고 전해집니다. 후배의 썸녀를 빼앗은 셈이니 음악 천재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건모는 큰 충격에 휩싸였고 작곡가 김창완에게 이 일을 털어놓습니다. 그 결과 이 기막힌 삼각관계 실화가 바로 김건모의 대표곡 잘못된 만남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1995년 발표된 이 곡은 186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김건모를 국민가수 반열에 올려놓았지만 정작 그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은 참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유영석은 결국 그 여자와 2달 만에 관계를 정리했지만 김건모와의 우정은 여전히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건모가 이 일을 언급하며 용서했다고 말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은 놀랐습니다. 진짜 대인배이거나 아니면 세상사에 너무 관대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왔죠. 8위는 바로 고영욱입니다. 1994년 그룹 룰라의 멤버로 화려하게 등장한 그는 한때 무대 위에서 스타의 향기를 풍기던 인물이었습니다. 룰라는 수많은 히트곡으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고 고영욱은 그 인기에 힘입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입담 좋은 패널로 자주 얼굴을 비쳤죠. 하지만 늘 그렇듯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고영욱의 이름이 다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린 이유는 음악이 아닌 언제나 그렇듯 여자 문제였습니다. 2011년 3월 SBS 강심장 녹화 현장. 엠블랙 출신의 이준이 첫사랑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는데 그 첫사랑의 또 다른 남자가 다름 아닌 고영욱이었다는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이준은 당시 여자친구의 휴대폰 속에서 고영욱의 이름을 발견했고 2사람이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그는 여자친구와 심한 다툼 끝에 이별을 맞았고 그때의 상처를 방송에서 담담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준은 언제나 친절하고 다정한 선배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의 다음 연애에서도 놀랍게도 또다시 고영욱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고영욱이 술 한잔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일이 또 한 번 연애를 산산조각 냈다는 겁니다. 이준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도대체 왜 내 여자친구들만 고영욱과 엮이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아이돌로서 연애 사실 하나만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준이 공개적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상당한 용기였죠. 그러나 방송 직후
고영욱은 트위터에 강심장 관련 기사는 과장된 제목일 뿐이라며 적반하장식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물론 고영욱이 이준의 여자친구만을 노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이름이 엮이는 곳마다 관계는 깨지고 마음은 다쳤습니다. 결국 남의 여자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단순한 사회적 룰조차 지키지 못한 채 고영욱은 스스로의 이미지를 무너뜨린 셈이죠. 그가 남긴 흔적은 음악보다 사람들의 기억 속 불쾌한 일화로 더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7위는 바로 강원래입니다. 2010년 강원래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연애담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했습니다. 그는 과거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여자친구가 의미심장하게 22야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꺼냈습니다. 문 앞에는 다름 아닌 DJ DOC의 이하늘과 김창렬이 서 있었고 그제서야 강원래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황당한 상황을 웃으며 가볍게 이야기했고 스튜디오에 있던 김구라조차 이걸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충격과 당혹감 속에서 들끓었고 실명으로 언급된 이하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과거 MBC 놀러와에서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 속에 감춰진 진짜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은근히 암시했죠. 이하늘은 24살 신인 가수 시절 첫사랑에게 모든 걸 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자친구의 태도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새벽 1시에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가 본 건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여자친구와 형처럼 따르던 남성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그 남성이 바로 강원래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이하늘은 배신감에 이별을 결심했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3년간 그 관계를 이어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상처를 음악으로 풀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명곡 붙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그 노래 속 개장수라는 별명이 언급되자 대중은 즉각 강원래를 떠올렸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해석일 뿐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이건 강원래 저격곡이 확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하늘은 결국 인터뷰에서 그 노래의 대상이 실제로 강원래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내 상처를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렇게 가볍게 방송에서 떠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스타 방송을 본 직후 몇 시간 만에 이 노래를 완성했다고 덧붙였죠.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사가 아니라 한때 절친이었던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감정의 골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누구는 웃으며 말했고 누구는 피를 토하듯 노래했습니다. 결국 대중은 사랑보다 더 깊은 배신의 음악을 듣게 된 셈이죠. 6위는 배우 이동건입니다. 한때 로맨틱한 남자 주인공으로 불리던 그는 지금은 이혼 후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작품을 고민 중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그의 필모그래피보다 연애사 타임라인에 더 쏠려 있습니다. 이동건은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얻기 전까지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공개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당당하고 솔직한 사랑처럼 보였지만 대중이 느낀 인상은 달랐습니다. 사랑꾼보다는 바람둥이에 가까웠죠. 그의 연애 상대는 김민정, 한지혜, 차혜련, 티아라 출신 지연까지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한지혜와는 4년간의 공개 연애 끝에 결혼설까지 나돌 정도로 진지한 관계였지만 그 결별 소식은 팬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동건의 연애사가 유난히 눈길을 끄는 이유는 대부분의 관계가 숨김없이 공개 연애였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연과의 만남은 13살의 나이 차이를 넘어선 세대 초월 커플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우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약 2년간 교제를 이어갔지만 2017년 바쁜 스케줄 탓이라며 깔끔하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행보였습니다.
불과 20일 뒤 그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함께한 조윤희와 열애를 인정했고 2달도 채 안 되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전했습니다. 자연스레 대중은 이건 거의 환승연애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죠. 더군다나 이동건은 지영과 교제 중이던 시절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함께 출연해 지영과의 연애담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불과 몇 주 만에 지연의 남자친구에서 조윤희의 남편으로 변신한 그의 스피드는 대중에게 충격 이상의 당혹감을 안겼습니다. 결국 화려하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이동건은 조윤희와의 이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그는 새 출발이란 이름으로 다시 배우로서의 길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중의 머릿속에 남은 건 여전히 수많은 이름과 연결된 그의 복잡한 연애 지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작품보다 연애로 더 기억되는 배우라고.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도 안타깝게도 틀리지 않습니다. 5위는 몬스타엑스의 선우입니다. 요즘 K-팝 아이돌계는 무대보다 사생활이 더 화제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선우입니다. 아직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예지만 안타깝게도 조명은 음악이 아닌 논란 위에 비추어졌습니다. 그를 단숨에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만든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디스패치보다 무섭다는 이름 바로 한서희였습니다. 그녀의 폭로 한마디는 이미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에게 공포의 신호처럼 통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인기 보이그룹 몬스타엑스의 리더 선우가 그 표적이 되었습니다. 몬스타엑스는 꾸준한 히트곡으로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그룹이지만 정작 선우는 음악이 아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제보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제보에 따르면 선우가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였다는 폭로가 터진 것입니다. 이 폭로는 한서희를 통해 공개되며 순식간에 선우의 사생활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물론 아이돌이라 해서 연애조차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그 상대가 유부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선우는 뒤늦게 상대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자신 또한 피해자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화살은 쏟아졌고 대중은 그 해명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결국 해당 여성의 남편이 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 여성 스스로 결혼 사실을 숨겼다고 인정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시선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몬스타엑스의 팬들은 소속사에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사는 일관된 침묵으로 일관했고 팬덤 내부에서는 오히려 선우는 피해자다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를 감싸는 팬들의 충성심이 때로는 방패가 되기도 때로는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아이돌의 스캔들을 넘어 연예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신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과연 선우가 다시 노래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한서희의 폭로 리스트 속 한 줄로 남게 될까요? 4위는 최정원입니다. 겉보기엔 다정하고 성실한 예능형 아티스트였지만 이면의 삶은 그리 로맨틱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최정원은 무려 유부녀 2명과 어린 시절 친구까지 3명의 여성을 동시에 즐겼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남성 듀오 유인 출신으로 노래 예능 라디오 뮤지컬까지 안 나오는 곳이 없었던 그는 다재다능한 올라운더 연예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활동 이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의 복잡다단한 이중생활이 숨어 있었죠. 아이돌 출신 남자 배우의 불륜 의혹이 터진 직후 그 불길은 어김없이 최정원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키운 건 다름 아닌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의 폭로였습니다. 2022년 5월경 이미 결혼한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불붙으며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 여성은 결혼 후 행복한 일상을 SNS에 공유하던 인물이었고
프로필 사진에는 남편과 아들의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최정원은 그 사실을 알고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시작된 대화는 한강 와인 데이트로 이어졌고 그날 밤 그의 집에서 불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매일같이 전화와 메시지로 미래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돌보지 않은 채 관계를 지속하던 여성은 결국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직접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정이 무너졌고 최정원은 상간남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건이 공개되자 언론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최정원은 끝까지 억울함을 주장하며 사랑이었을 뿐이라는 뻔한 레퍼토리를 반복했습니다. 문제는 해명보다 더 충격적인 추가 폭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또 다른 유부녀, 일명 장충동 누나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 여성과의 약속을 마치 스케줄처럼 쪼개가며 조정한 그의 연애 루틴은 그야말로 치밀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여성들에게 고가 브랜드 의류 링크를 직접 보내 구매를 유도하는 등 연예 개판 꽃뱀 남의 면모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최정원은 사랑꾼도 스타도 아닌 불륜계의 노력파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누군가에겐 사랑이었겠지만 대중에게는 철저히 계산된 추락의 과정으로만 보였을 뿐입니다. 3위는 정준호입니다. 이제는 배우 정준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조차 애매해졌습니다. 대중의 시선에서 그는 더 이상 스크린 속 영웅도 가정적인 남편도 아닙니다. 유부녀와의 하룻밤 이후에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결백을 가장하는 그의 모습은 그가 연기한 어떤 캐릭터보다도 훨씬 치밀한 자기 연출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하정 아나운서와의 결혼은 불과 한 달 만에 번개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엔 이 결혼이 사랑의 결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야망을 향한 정략적 행보의 출발점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한 달 뒤에 터진 것은 정치 선언이 아니라 불륜 의혹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강남의 재력가, 지방과 얽힌 상속 문제였습니다. 하와이 호텔 인수를 추진하던 재력가의 딸 씨는 호텔 운영 경험이 있던 정준호를 통해 사업적 도움을 받기 위해 만남을 가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즈니스 미팅은 이내 청담동 고급 라운지의 은밀한 술자리로 변질되었고 두 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다정한 스킨십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화장실 20분, 그 후엔 새벽 1시 두 사람은 조용히 정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씨는 지인 박모 씨에게 남편이 의심할 수 있으니 혹시 내가 당신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며 사건은 세상 밖으로 새어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결국 박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준호는 미혼이었지만 문제는 단 하나. 그가 만난 상대가 유부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 사실을 알고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단둘이 시간을 보냈다는 건 대중이 분노하기에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이후 정준호가 방송에 나와 불륜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늘어놓으며 사랑에도 이유가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마치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그의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성명을 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법보다 침묵이 더 효과적인 PR 전략이었던 셈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 아니라 공인이 개인의 윤리를 어디까지 무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품격 있는 배우라는 수식어 뒤에 가려진 도덕적 공백은 결국 정준호 스스로의 커리어를 가장 깊게 갉아먹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한때는 국민 배우였지만 지금은 윤리적 실격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2위는 강경준입니다. 한때 사랑꾼 남편이라 불리며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던 강경준. 하지만 지금은 그 수식어 앞에 역대급 위선자라는 말이 붙는 상황입니다. 그는 사랑을 쟁취하는 낭만적인 남자가 아니라 남의 사랑을 훔치는 데 능한 치명적 플레이보이로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신과의 결혼으로 오랜 무명 시절을 벗어나며 드디어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던 강경준. 그러나 SBS 동상이몽에서 보여준 행복한 부부 연출은 결국 예능용 세트 결혼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결혼 5년 만에 30대 유부녀와의 불륜이 폭로되면서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이상적인 남편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완벽히 무너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경준은 같은 건물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분양 대행업체의 유부녀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그는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고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의 치밀함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는 다정하고 진실한 남편의 얼굴을 한 그가 불륜 상대와의 대화에서는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보안 유지를 철저히 신경 쓴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의 섬세한 연기력은 예능이 아니라 은밀한 사생활에서 빛났던 셈이죠. 처음 소송이 제기됐을 당시 강경준은 오해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그의 메시지에서 발견된 내용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중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사랑꾼 강경준은 거짓말의 달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게다가 과거 예능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에게 기습키스를 한 뒤 이를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일화까지 다시 조명되며 그가 오랜 세월 불륜의 미학을 실천해온 인물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장신과의 결혼이 그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닌 면죄부 그리고 방송 섭외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스스로 내던졌습니다. 지금의 강경준에게 남은 건 화려한 방송 조명도 팬들의 응원도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오직 포토라인 앞의 카메라 플래시뿐입니다. 1위는 남태현입니다. 남태현. 그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논란 제조기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위너 출신이었던 그는 음악보다 사건으로 더 오래 기억되는 그야말로 자기 파괴형 아티스트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문제아로 악명 높았던 그는 강제 전학을 당했고 YG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일진설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위너 탈퇴 이후부터였습니다. 공연 중 팬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무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락스피릿이라는 포장조차 어색한 무례함의 퍼레이드를 이어갔습니다. 연애사 또한 평탄치 않았습니다. 정여원, 손담비 등과의 열애설로 주목받으며 사랑의 진심인 남자로 불렸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상처 위에서 연애를 즐기는 남자라는 평가가 더 어울렸습니다. 가수 장재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 교제 중이던 시절 또 다른 여성에게 받은 DM을 공개했습니다. 그 여성은 두 사람이 이미 결별한 줄 알고 남태현을 만났지만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와 배신감에 폭로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순식간에 공론화되었고 남태현은 사과문을 통해 수습을 시도했지만 뒤이어 방송에서 이미 헤어진 뒤였다는 거짓 해명으로 또 한 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트 시그널 3 출연자 서민재와의 관계가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서민재는 SNS에 남태현과의 갈등을 직접 언급했고 이후 급격히 마른 모습과 불안정한 상태로 등장해 대중에게 남태현이 사람 하나를 또 무너뜨렸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태현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도 태국 공연 클럽 DJ 활동을 이어가며 자숙이라는 단어를 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로 불구속 기소까지 이어지자 대중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결국 그는 추정 60분에 출연해 현재 마약 중독 치료 중이며 5억 원의 빚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섞인 고백은 진심이라기보다 동정심 장사에 가까운 연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쯤 되면 남태현은 단순한 문제적 인물을 넘어 사랑도 명예도 도덕도 파괴하는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만든 음악보다 더 파급력 있는 건
언제나 그의 사생활 폭탄이었으니까요.